오늘도 밤의 철학자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영상이 귀하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지혜를 얻는 통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고통인데 결국 고독이 중요한 이유. 혹시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탐색할 것입니다. 이 탐색은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 욕구에 얽매여 자유를 잃고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과연 이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타인의 인정과 같은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참된 자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그는 고독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주체적인 선택이며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욕망하며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도 잠시 동안만 갈증이 해소될 뿐 이내 다시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채워져도 영원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욕망이 끊임없이 생겨나 우리를 또 다른 추구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지 때문에 삶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가능한 세계 중 최악의 세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절망적인 비관주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속에서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비관주의는 오히려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고 그 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나아가게 하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해답을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고독 속에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기대를 재조정하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때로는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 찔리지 않기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며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거나 주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이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 본연의 특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에 상처받고 실망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이기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행동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인간 본성의 한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줄이고 동시에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실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고통과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타인에게서 얻을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고독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고독이 우리를 외부의 번잡함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독을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를 깨닫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고독은 외부의 소음과 간섭 없이 자신과 대화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기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며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삶을 좇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감 속으로 밀어넣으며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는 고독을 즐기지만 평범한 사람은 무리 속에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깊은 사고와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고독한 시간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깨달음은 외부의 자극 속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찾아옵니다.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 등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수많은 위인들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통찰을 얻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고독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 됩니다. 그는 또한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내면이 빈곤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날카로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은 오직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의 끊임없는 자극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놓치고
결국 스스로의 내면이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고독은 바로 그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현대 사회는 소셜미디어와 끊임없는 연결로 인해 피상적인 관계는 늘었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역설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요와 댓글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연결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관계나 진정한 자아, 성찰로는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과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고독의 가치를 제고하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데 지친 현대인들에게 그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그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에 지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고독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도피가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내면의 중심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을 통한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번뇌를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고독의 힘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창의력과 자기 이해의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서 외부의 갈증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닌 참된 자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이며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화려한 집, 그리고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삶.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으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다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무한 경쟁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참된 자아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자기 자신입니다. 고독은 바로 이 참된 자아와 대면하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간섭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우리 내면의 평화, 사랑, 배움, 성장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들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진정한 삶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외부적인 성공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솔직하며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외부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코 인간관계를 멀리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면적으로 단단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독을 통해 내면을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더욱 공감하고 배려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타인과의 건강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가치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얻은 내면의 힘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보다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내면이 굳건한 사람은 외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 욕구에 얽매여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미움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칭찬에 들뜨거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삶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맹목적인 욕망과 인간관계의 의존성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고독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외부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주체적인 선택입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며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확히 알게 되면 불필요한 고민이나 갈등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삶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독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영감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과 사상을 탄생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독은 우리가 내면의 창고를 열고 잠재되어 있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조용한 음악,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들. 이러한 작은 것들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고독 속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외부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독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참된 자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